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금융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경고와 위기에 어떤 쏠려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더라고요. 뭐 12%씩 오르고 막 이러길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. 아예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VC 파산 이후에 뭐 3일 만에 12% 올랐지만 금도 한 6% 올랐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그 시중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굉장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. 그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욕구가 상당히 커졌고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느는 것은 당연한데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예.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좀 분리돼 있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하는 건 아니죠. 분리돼 있는 좀 예.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이번에 그 기존의 자산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이 그 수요가 가상자산을 보고 상당히 있군요.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그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시중은행 파산 사태가 좀 안정화된다면 네네. 그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따라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수요와 가격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계속 뭐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좀 거리감이 있는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금융시장, 시중은행이 하나가 파산을 했다. 이거는 자꾸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. 그럼요.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월가에서 하는 농담이 미국의 뭐 JP 모간 회장은 전화만 하면 미국 대통령을 다음날 만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네네. 우리나라는 뭐 신한지주나 KB지주 회장이 대통령 만난다 그래도 안 만나주는데요. 그 말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모든 사람이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이 시중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금융 안정성에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게 미국 투자자들한테 그 위험자산 투자자들한테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허 교수님 어떠세요?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의 불안, 악재가 가상자산에는 오히려 호재인 건가요? 글쎄요, 저도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면 그냥 달러 약세에 의존된 그 네. 비트코인의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뭐 수 있겠습니다. 일종의 대체제인가요, 그러면? 예, 그러니까 이제 외환 시장을 보면 예. 알 수 있는데요. 이제 이번에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SVB 파산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원하는 강세로 돌아섰었죠. 네. 예, 물론 뭐 그게 하루밖에 이제 안 됐지만. 안 됐지만 네, 그럼에도. 불구하고 한 15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뭐 이유는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됐던 요인은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한 금리 상승 기대. 예, 미국의 금리 상승 기대였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 기대가 이제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금융 안정을 강조하려고 그런다면 금리를 더 이상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완전히 꺾여 버렸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주춤한 현상입니다. 그러나 이 사태가 만약에 이게 사태가 더 커진다. 그런다면 분명히 이제 안전자산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역사상 보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안전자산하면 저희는 흔히 뭐 달러, 국채죠. 채권, 결국은 뭐 금 이런 건데 미국 국채라 예, 미국 국채로. 결국은 또 미국 국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커지질 않길 바라지만 네네. 커진다고 한다면 미국 국채로 쏠릴 것이고요. 그렇다고 그런다면 뭐 제 생각에는 가상자산이나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봐야지 합리적인 예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가상자산은? 네, 지금 그 SV
어차피 그 은행의 파산이 금융시장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. 예. 진로의 돌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채권이라든지 은행 예금에서 MMF 쪽으로 지금 그 상당 부분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. 안전자산, 안전통화로의 자금 이동도 빨라지는데요. 이를 보여주는 게 앵커레이트 트레이드, 런던 픽스 거래가 최근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어떤 거래를? 그러니까 앵커레이트 네. 트레이드라고 해서 N의 그 저리에 자금을 빌려가지고 달러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통화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런던 픽스 거래라 해서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서 다른 투기성 그 외환 시장이라든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요.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그 안전 자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. 또 이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138엔에서 지금 133엔까지도 절상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. 또 위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됩니다. 과거 금이라든지 과상화폐 같은 경우는 통화량과 거의 밀접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일부 자금들이 투기적으로 가상화폐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 그리고 진로의 돌피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